저희 강의 9주차 미드저니, 그때는 이제 미드저니 동영상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된 거 알려드릴 거고, 더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이제 뭐 전체적인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희 강의 소개 잠깐 드리면은 AI 쇼츠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쇼츠 많이 봤을 건데 이게 제가 만든 거거든요. 요것도 저희가 추가를 해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몰핑 있죠? 인물 모핑. 이런 식으로 모핑돼서 뭐 한 여자의 뭐 인생 뭐 이런 거 쇼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트럼프로 했는데 정말 간단해요. 5분 만에 만들었고요. 또 어떤 플랫폼이 모핑이 가장 좋은지, 클링 아닙니다. 클링 아니에요. 클링 거의 안 썼어요. 그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이 스페셜 강의로 AI 모핑 파트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국인 버전으로 하면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잘 되는 방법, 쉽게 잘 되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어떤 모핑도 진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보여드리면은 화성인 일도지도 제가 알려드려요. 그래서 화성인 일도지 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김정일 동지입니다. 지구인 친구들 안녕 난 들도지 화플렉스 계속 bragging 도성 반지에 사는 내 쇼핑 지구 언어 배우느라 no stopping 초록 피부 멋쟁이 미남계로 dropping 팬들은 flocking UFO 타고 강남에서 docking 릴도지 음악에 모두들 locking 화성 친구들. 자, 이런 거 정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저희 강의 안에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유행하는 쇼츠들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쉬워요. 저희 강의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인스파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화양연화를 주제로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화양연화는 제가 총 4번을 봤어요. 제가 10대 때 한 번 봤고, 20대 때 한 번, 그리고 30대 때 한 번, 그리고 40대 때 한 번, 총 4번을 좀 롱텀을 거쳐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볼 때마다 텀도 길었고 리마스터 버전이 나오기도 해서 다시 본 것도 있지만, 10대, 20대 때 봤을 때는 솔직히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이게 뭐지? 라는 좀 느낌이었고, 30대 때 봤을 때는 좀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40대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제공해드린 미드저니 프롬프트에서 상황이나 이미지를 해석해가지고 전체적인 초반 단계를 만듭니다. 이 과정은 이미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 기존 미드저니 관련해서도 그렇고 많은 영상에서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이전 영상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좀 길게 제가 쓴다라고 했죠. 그리고 GPTS를 적극적으로 쓰고요. 이제는 GPTS 없이 거의 영상을 거의 못 만들 정도로 굉장히 프로세스들이 이제 정착이 됐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40대 때 봤던 화양연화 같은 경우는 그 인생 그냥 탑을 찍었어요. 너무 감명 깊게 봤고, 이날 미드저니가 계속 오류가 나가지고 이날 결국에는 제대로 작업을 못했고 작업 시간이 길어졌던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그 프롬프트 출력할 때 이렇게 뒤에 미드저니 뭐 V7이라든지 버전이라든지 스탠다드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빼달라고 하면은 바로 복사할 수 있게 프롬프트만 출력해줘 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간소해서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알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빼달라고 하면 빼줘요. 근데 저는 기존에 그거 안 하고 그냥 제가 드래그해서 복사를 했었는데, 저런 식으로 저런 것도 다 빼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드래그 안 하고 그 밑에 복사 버튼 있잖아요. 복사 아이콘만 클릭하면, 이거 복사 아이콘 그것만 클릭하면 바로 미드저니로 복사해서 좀 더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일 레퍼런스, 이미지 레퍼런스 설명을 그동안 너무 많이 해드렸고 저희 강의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스타일라이제이션은 200으로 거의 고정을 시켰어요. 왜냐면 기존에 저희 레퍼런스를 수집한 영상들의 톤 앤 무드를 그대로 유지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통일성 있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랑 스타일 레퍼런스만 하게 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무드나 느낌은 가져오는데 약간 동남아 사람 같은 양조위 특유의 그 느낌이 안 나와서 옴니 레퍼런스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옴니 레퍼런스 많이 쓰는 분들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건데 옴니 레퍼런스를 쓰는 순간 이렇게 매트한 느낌이 갑자기 글로시하게 변하고 컨트라스트가 되게 강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은 저희가 편집단 프리미어에서 눌러줘야 돼요. 좀 매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디엔서를 쓴다든지 색 보정할 때 매트하게 해주면 되니까 우선은 이 이미지가 나와도 어차피 영상 편집할 때 혹은 영상으로 변환할 때 약간 톤이나 컨트라스트가 변경돼요. 그래서 너무 매트한 거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모은 레퍼런스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레퍼런스 이미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옴니 레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되게 좀 글로시하게 보시면 되게 매트하잖아요. 질감이나 이런 게 자연스러운데 이게 글로시해지는 뭔가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옴니 레퍼런스에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글로시해지고 좀 컨트라스트가 강해지는 이런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계속 제가 AI 인스파이어에서 만든 GPTS를 활용해서 계속 프롬프트를 뽑고 있고요. 감정, 색감, 조명 뿐만 아니라 맨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조건들까지 다 계속 통일성 있게 유지하면서 지금 영상을 프롬프트를 빠른 속도로 지금 뽑아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장문의 프롬프트를 뽑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랑 스타일 레퍼런스만 출력한 것과 옴니 레퍼런스와 스타일 레퍼런스를 출력한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병행하면서 2개씩 뽑아주고 있습니다. 2번씩. AI의 특성상 같은 이미지 그리고 저작권이 너무 동일한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지가 않고 애초에 조금씩 다 변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미지도 한 번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툴을 여러 테이크를 시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게 편합니다. 내가 뽑는 이미지들은 이렇게 안 나오지? 제가 뽑는 이미지도 한 번에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뽑은 이미지를 거의 안 씁니다. 여러 테이크를 출력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한 60% 정도는 70%는 쓰지 않습니다. 20%만 결국엔 쓰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를 한번 좀 되게 요긴하게 뷰티 쪽에 쓰고 있는 코드를 넣어봤는데 안 어울리더라고요. 톤을 확실히 화양연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다크하고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낮기 때문에 제가 블랙 프로미스트 필터나 뭐 백라이트 주변광 이런 것들을 강조한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를 적용했더니 이런 식으로 좀 톤 앤 무드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밝아지고 약간 이런 보케나 뭐 이런 것들이 기존에 제가 알던 화양연화의 스타일 톤 앤 매너랑 맞지 않아져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샷들은 다 제외했습니다.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존의 레퍼런스 이미지 그리고 GPTS로 최초에 구축한 그런 톤 앤 매너 스타일들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밝아지고 톤 앤 매너가 맞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식의 시도를 계속 해주면서 기존의 스타일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좀 계속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계속 생성을 했고요. 이 GPTS는 저희 수강생들 분들한테만 이제 제공해 드리는 GPTS예요. 그래서 이 화양연화 편에 정말 더 자세한 그리고 실시간으로 교육하는 내용은 저희 9주차 스페셜 강의 때 유료 강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강의에서는 정말 길게 1시간 넘는 분량으로 실시간으로 따라할 수 있게 말씀드려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올리면 다 이탈합니다. 제가 통계에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올렸던 초반에 그런 식으로 올렸던 것도 있는데 아예 다 버림받아 그걸 끝까지 시청해주는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빠르게 전체적인 프로세스라든지 결국엔 핵심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미 충분히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미지 프롬프트 스타일 레퍼런스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옴니랑 이미지 프롬프트 두 가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병행하면서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수 있게끔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생성한 이미지들은 하나도 안 썼어요, 결국에는. 왜냐면 다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톤과 정확도와 그리고 얼굴 외형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테스트를 하고 그거를 GPTS랑 대화를 하면서 고도화를 하고 계속 올바르게 적용해 나갑니다.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여기서부터 나왔던 것들은 좀 이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이미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GPTS한테 내가 이런 스타일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스타일로 변경해줘라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대화 소통을 하는 것들을 GPTS가 반영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뒤쪽에서는 되게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간소해지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좀 뭔가 톤 매너나 맞지 않았지만 양조위 감독의 이 화양연화의 구도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획 2주차 파트에서 배웠지만 프레임 투 프레임이라고 해서 프레임 안에 인물들을 가두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적재적소에 화양연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심지어 이 화양연화라는 작품 자체가 그 양조위의 그 기억 속에 있는, 그러니까 그 앙코르와트, 맨 마지막에 앙코르와트에서 본인이 장만옥과 기억 자체를 봉인하잖아요. 이렇게 속삭이듯이 손을 모양을 이렇게 하면서 봉인을 합니다. 그 봉인을 할 때 결국에는 그 기억을 따라서 가는, 본인의 그 소중한 이 기억을 추적하는 게 결국에는 화양연화 전체적인 스토리인데, 본인의 기억이고 그거를 훔쳐보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구도가 보시면은 다 어떤 프레임 안에 가둬져 있거나 대마이라고 하죠. 뎁스가 있도록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 프레임 안에 프레임 투 프레임이 거의 대부분의 샷일 정도로,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뭐 벽을 걸고 찍는다든지 사물을 걸고 찍는다든지 침대를 걸고 찍는다든지 아니면 창틀 안으로 몰래 지켜보는 듯한 이런 분위기들을 거의 모든 컷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각을 전혀 쓰지 않고요. 다 망원단에서 풀샷도 거의 뭐 85mm, 뭐 135mm 그런 식의 굉장히 망원단 위주로만 영화가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때 촬영됐던 왕가희 감독의 작품들이 뭐 화양연화뿐만이 아니라 중경살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컷들이 최소 망원단에서 시작됩니다. 타협이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샷이나 공간을 압축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템포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도파민에 찌든 시대에서는 템포가 굉장히 느리고 전체적인 내러티브가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공감이 가지 않은 그런 내용일 텐데도 미술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 그 구도 자체도 굉장히, 구도 하나하나가 마치 정말 예술 작품, 예술 사진들을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이것도 보면은 창살이나 여기 집안에 있는 어떤 오브제, 구조물들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그 인물의 심리를 지켜보는 샷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거의 90%예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벽이나 구조물, 오브제, 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마이샷이라고 하는데 실무에서 그런 뎁스가 있는 샷들이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와, 이 영화가 이렇게 재밌었어? 이렇게 흥미로웠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장센이 워낙 뛰어난 영화에서 그 미장센으로 상을 받았지만 초반 그리고 중반까지랑 후반이 컬러 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장만옥과 양조위가 서로 약간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1960년대이고 그리고 배우자들이 서로 외도를 하고 있지만 본인들은 그 사람들과 같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선을 끝까지 지키면서 서로가 끌리지만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때는 전체적인 톤, 장만옥이 굉장히 치파오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화려한 치파오를 많이 입고 오지만 그 전체적인 공간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색이에요. 녹색. 그런데 딱 지금 제가 이거 뽑는 이 장면, 둘이 이제 무협 영화 소설을 같이 쓰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진짜 확인하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둘의 마음이 서로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레드 컬러로 바뀌어요. 그게 너무 소름이에요.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봤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 스토리도 별로
뭐 와닿지도 않았지만 제가 이제 뭐 40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처음엔 이해할 수 없는 로맨스였는데 이해를 하게 되면서 그 장면을 다시 보고 그리고 그 미묘한 그 왜 그래야만 되는지가 이제 그런 전후 관계가 이해가 되니까 그런 미장센의 변화, 디테일한 소품 그런 것들이 너무 소름인 거죠. 어쨌든 감독의 의도인 건데 그런 감정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양조위가 앙코르와트에 가둬놨던 본인의 기억을 다시 쫓아가는 그런 내러티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시면은 와 진짜 이거는 정말 훌륭한 영화는 다회차 관람했을 때 더 흥미롭고 더 재밌고 더 숨겨진 것들을 발견하는 또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화양연화는 그런 게 정말 많다. 이제 인터스텔라나 뭐 테넷이나 이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또 좋아하고 스타일리시한 뭐 베이비 드라이브 이런 영화도 제가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 영화가 더 끌리고 좋아했는데 이제 이런 왕가희 감독의 정말 엄청난 연출과 의도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이게 쇼크였어요. 보시면 딱 제가 이걸 참고하고 만들려고 하는 장면이 이제 점점 이제 레드톤으로 이제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둘의 관계가 그리고 둘의 감정과 둘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이제 미장센으로 이렇게 세련되게 표현을 한 거죠. 이런 조명으로. 굉장히 둘이 이제는 그 감정을 속일 수 없게 된 그런 장면들 이제 둘이 그 표정도 바뀌어요. 굉장히 둘의 표정이 굉장히 거의 죽은 시체처럼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감정 표현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웃는 장면이 처음 이제 등장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손을 잡고 그리고 서로에게 기대게 되는 순간이 이제 레드톤으로 변하게 되면서부터예요. 그런 것들도 이제 물론 AI 오마주 이제 팬 메이드 영상이지만 그런 것들도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장면이야. 이것만 이렇게 반복하고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장면이 나는지 아닌지 그리고 거의 70%는 버려지고 80%는 버려지고 이런 것만 이틀을 했어요. 물론 이틀 내내 한 건 아니죠. 그런 작업만 한 4-5시간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본업이 있고 이제 영상 프로덕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이걸 병행하려고 하니까 너무 곤욕이거든요. 그리고 이 미드저니가 또 이날 첫 번째 날엔 또 오류도 있어서 더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이미지가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잘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바로 동영상으로 돌리는 것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무해하고 GPTS랑 계속 미드저니 가이드라인을 피할 수 있게 다시 만들어 달라고 계속 씨름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보완해 갔습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결과물만 보면은 그래도 저도 이제 좀 워낙 팬이기도 하고 그래도 얘가 좋아하고 이렇게 좀 이 영화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초반부터 이거를 중반 이후까지 이거를 만드는 과정은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 잘 안 나오고 내 의도가 잘 반영되지 않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상한 이미지들이 너무 많고 잘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끈기를 갖고 계속 다회차 시도를 해야 돼요.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한 번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인서트 샷이나 이런 것들은 잘 나오겠지만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지금 제 최종 결과물을 보셔도 그렇지만 주연과 스토리 그리고 메인 스토리를 빛나게 해주는 거는 조연들이고 그 조연들은 꼭 인물이 아니어도 돼요. 인서트 샷을 적절하게 30-40%를 써줘야 됩니다. 분위기를 환기시켜주기도 하고요.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구도나 전체적인 느낌을 더 집중할 수 있게 강약을 제가 항상 주라고 피드백을 드리잖아요. 컷의 길이도 강약이 있어야 되고 구도도 강약이 있어야 되고 샷 사이즈도 강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서트 샷도 강약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공 내러티브 스토리에도 강약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여주고 싶고자 하는 것들은 좀 더 강조해서 클로즈업으로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거를 샷 사이즈나 혹은 샷 길이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인서트 샷이 환기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샷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강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영화를 정말 좋아하고 제 개인 계정에서 예전에 왓챠 이전에 지금 왓챠 위키피디아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변했는데 예전에 페이스북 시절에 왓챠 초창기 때 왓챠에서 영화를 등록하고 리뷰하고 평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에 제가 한 3,000개 정도 리뷰를 했을 거예요. 최소 3,000편 이상 봤다는 거죠. 그 이상 봤겠죠. 왜냐면 전 초등학교 때부터
비디오 가게에 있는 비디오들 빌려서 저 비디오 테이프 세대인데 거의 볼 게 없을 정도로 많이 봤어요. 그 정도로 영화나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두세 편씩 매일 봤고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제가 이런 직업이나 이런 일을 하게 된 너무 자연스러운 원인이기도 하고요. 자, 이게 진짜 명장면인데 마지막에 앙크로워트에서 이제 그 본인의 이제 그 기억을 봉인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사랑이 이루어지도 않죠. 이 사랑이 이루어졌다면은 명작이 아니었을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면은 이 정도의 어떤 그 감정의 고독과 감정의 그 여운과 그런 그 1960년대의 그런 순수함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보수적인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세련되게 요즘엔 그런 거 없잖아요. 어떤 영화에도 뭔가 마음에 들고 막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걸 감정을 표현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계속 본인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억누르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런 사랑의 모습이 굉장히 더 오히려 세련되고 굉장히 성숙해 보인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40대가 돼서 보니까 보이더라. 예전에 20대 때는 절대 이해 못했죠. 아니 뭐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왜 계속 이래? 지지부진해 혹은 뭐 지루해? 뭐 이렇게 샷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하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무슨 뭐 사랑이 진전되는 건지 어쩐지 건지 뭐 결국엔 안 됐는데 아무튼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공감도 안 되고. 그랬던 것들인데 이제 4회차 정도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 절제되었을 때 결국에는 더 완성도가 높고 더 성숙하고 더 밀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낱 그냥 정말 충동적으로 혹은 뭐 그 감정이 충실하는 것. 물론 그것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더 어떻게 보면 더 성숙하고 밀도 있는 것, 그 깊이감 그런 것들이 진짜 다른 영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련미가 있다. 정말 충격적인 게 그 양조위의 그 눈빛 정말 유명하잖아요. 눈빛 연기. 중경상림에서도 첫 등장씬의 그 눈빛 연기.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뭔가 머뭇머뭇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처럼 하면서 약간 우수에 차고 정말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눈빛. 정말 양조위 감독의 그 페르소나죠. 왕가위 감독의 페르소나가 왜 양조위인지를 그 눈빛 연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대체할 수 있는 배우가 없다. 동서양을 진짜 막론하고 그 눈빛 연기를 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사람? 와. 양조위가 저는 엄청나게 외형적으로 매력적이거나 뭐 키가 크거나 뭐 그런 배우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롱런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거는 연기력과 그 특유의 갖고 있는 그 매력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매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장면 진짜 제가 좋아하는 장면인데 좀 원작과는 굉장히 다르게 표현됐지만 골목이 더 좁았으면 했는데 이거 보면은 너무 커요. 왜냐면 이게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홍콩은 굉장히 좁은 길이 많은데 그렇게는 잘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너무 넓게 표현돼서 좀 그건 좀 아쉬운데 왜냐면 어깨가 둘이 계속 부딪힐 뻔한 상황이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어깨를 돌리면서 피하는 그러면서 서로를 쳐다보는 그게 사실은 진짜 명장면인 건데 그런 게 구현이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포기했어요. 정말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냥 은율적으로 샷이나 분위기나 이런 느낌으로만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이 특유의 그 느낌이 안 살아요. 이 장만호 얼굴도 뭔가 잘 안 나왔어요. 잘 안 썼어요. 다 버렸어요. 한두 장면만 쓰고. 지금 인서트 장면을 만들고 있는데 인서트 장면이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그리고 손이나 익스트림 클로즈업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게다가 이번에는 화양연화에는 익스트림 광각도 없잖아요. 드론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익스트림 풀샷이랑 대마이샷이랑 프레임 투 프레임 그리고 인서트 이거를 진짜 굉장히 적절하게 밸런스 있게 활용을 해서 컷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개별적인 샷을 봤을 때는 마음에 들고 느낌이 있고 분위기 있다. 라지만 전체적인 내러티브로 전개로 봤을 때는 불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안 쓴 거고요. 그 내러티브에 쓸 샷들이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이 뽑아야 되는 거죠. 3-4배 수는 이미지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건 되게 슬퍼하는 장면인데 그리고 이걸 또 비디오로 만들었을 때 너무 있다가 웃긴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짧게 써서 쓸 수 있었지만은
이 길게 쓰니까 막 오열하고 막 이상한 얼굴이 변하고 하더라고요.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가 진짜 많이 어려웠어요. 자, 어쨌든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쭉 가고요. 오늘은 이제 이미지보다도 이제 동영상 변환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익스텐드도 있지만, 여기서 동영상을 만들 때, 여기 보시면, 오토 매뉴얼이 있어요. 이미지를 처음 이제 만들 때도 그렇지만은, 오토로 하게 되면 대부분 저는 이번에 오토를 썼어요. 왜냐면 매뉴얼로 했을 때 미드저니가 매뉴얼 했을 때 굉장히 잘 알아듣긴 합니다. 잘 알아듣긴 하는데 이번에는 이미지 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그런 상황을 저는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충분히 로우 모션만 써도 오토로 로우 모션만 써도 이미지가 잘 생성될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애니메이션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에서 요 모드는 이제 모바일에서는 안 돼요. 매뉴얼은. 근데 이제 장면 전환, 카메라 움직임, 행동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요거를 쓸 때 좀 팁을 좀 드리면은 뭐 자세한 내용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정적인 이런 이미지용 프롬프트를 쓰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이 익스텐드 했을 때 모션 쓸 때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런 내용을 쓴다든지 장면의 전개를 좀 고려해서 동사랑 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뭐가 있다, 뭐 그냥 상황 이렇게 설명만 안 되고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 걸어가면서 빠르게 팔을 뭐 올린다, 팔을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능동적인 동사, 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는 묘사 등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 시간의 일관성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앞에는 처음에 그리고 다음에 그 후 갑자기 동시에 결국 하면서 무슨 동안에 마지막에 뭐 이런 식으로 시간 연결어 있죠. 이런 것들을 쓰면은 그거를 순서대로 미드저니 동영상은 이해하고 배치합니다. 근데 클링이나 타 AI 동영상 플랫폼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 미드저니 동영상은 화질은 좀 굉장히 떨어지지만 화질이 떨어져도 비트레이트나 그리고 뭐 클링이나 특히 BO3에 있는 비트레이트 저하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비트레이트뿐만이 아니라 그 특유의 그 깨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은 미드저니는 거의 없습니다. 미드저니는 이제 비트레이트나 뭐 그런 것들을 챙기는 대신에 오히려 화질 저하를 선택을 한 거죠. 나중엔 이제 더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이거 누르시면은 이제 소셜 저장이 있는데 소셜 저장이 1080이라고 하는데 절대 1080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허위 숫자예요. 화질은 아직까지 굉장히 낮습니다. GIF로 저장할 수도 있는데 GIF는 이제 320p밖에 안 되고요. 미드저니 동영상이 그나마 토파즈 업스케일러랑 좀 잘 붙는 편이에요. 그런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 해외 X나 이런 데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영상이 길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상한 행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짧게 쓰는 편이고 길게 쓸 거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면 그나마 좀 잘 이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이모션 같은 경우는 피사체 배경 카메라가 모두 움직이는데 액션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동적인 거 잘 표현해 주지만 오류가 좀 많이 생기고요. 그렇다고 로우 모션만 쓰게 됐을 땐 저는 거의 다가 아니라 100% 로우 모션만 썼는데 왜냐면 화양현아에서 액션을 하지 않잖아요. 로우 모션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가 많고 분위기나 감성 연출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그렇게 썼고요.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안 나오는 것들은 진짜 안 나옵니다. 계속 수정하고 프롬프트 수정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변경해야 돼요. 인내와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한 번에 잘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운이 좋으면 한 번에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이미지를 정말 잘 의도에 맞게 표현하거나 이것도 보시면 이거 진짜 여기서 빵 터졌는데 이거 보세요. 얼굴이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엄청 빵 터져가지고 막 콧구멍 이렇게 크게 하면서 막 울잖아요. 그리고 막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막 이상한 데서 막 귀 밑에서 막 물 떨어지고 이래요. 보세요. 그 호스로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호스로 우는 거 막 이런 거 표현하는 그런 느낌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부지기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편집으로 다시 해야죠. 그리고 여기 손가락도 이런 게 손가락 표현이 많이 어렵나 봐요. 손가락이 막 외계인 손가락 되거나 물리적으로 손가락이 동영상으로 잘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깍지 끼고 있는 건 엄청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잘라서 썼어요. 너무 이번에 하양연화 같은 경우는 약간 이건 느와르 같잖아요. 느와르는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빠른 이런 카메라 무브먼트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배제했습니다. 빠른 카메라 무브먼트. 이 사람은 무슨 약간 무슨 너무 이상하게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다 안 썼던 이미지들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대마이샷이 너무 잘 나와줬어요. 대마이샷이 이렇게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움직임까지 잘 나오는 경우가 드문데 요거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인서트 샷이 있어야 돼요. 이 전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전화기나 이런 것들이 이 다음 장면과 연결되기 위해서 이런 장면은 사실 없거든요. 화양연화에는 이거 무슨 완전히 불륜의 거의 뭐 파파라치가 찍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프레임 투 프레임이요. 거울에 반사된 모습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화양연화에 프레임 투 프레임이죠. 그리고 이런 벽이나 이런 것도 보통 이렇게 이 정도 걸잖아요. 근데 하양연화 왕가희 감독은 3분의 1을 그냥 벽으로 걸고 인물은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시대에 되게 과감하게 굉장히 몰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걸 찍은 것 같은 뭔가 몰래 카메라 혹은 뭐 파파라치가 찍은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을 해서 그 느낌을 더 그 사람들이 그 훔쳐보는 것 같은 그들의 그 남들은 모르는 그 앙코르와트에 봉인된 그들만의 추억과 그 이야기를 훔쳐본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의도가 그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그게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는 좀 비난도 받았다고 해요. 너무 과한 이 대마이와 프레임 투 프레임이 많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거를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화양연화를 따라한 국내 광고만 제가 아는 것만 한 4-5개 되거든요. 특유의 뭐 이 BGM만 갖다 쓴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어깨가 부딪히는 그 좁은 계단 장면이라든지 그런 상징적인 정말 패러디나 오마주가 많이 됐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예능은 거의 몇십 번 됐고요. 이 당시에는 이게 1996년, 2000년도에 아마 개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정말 엄청나게 히트했고 전 세계적으로 뭐 이게 뭐 골든글로브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4개 정도 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뭐 여기서 이상하게 이렇게 또 행동을 합니다. 이러면은 다시 이제 수정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뉴얼 모션에서 로우 모션을 선택하고 다시 짧게 아까 말씀드렸던 동사 부사 위주로 해서 제가 나중에는 다 수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용됐던 것들 다 수정을 해요. 이건 감정이 고조하다는 빨간색으로 변화되는 그런 장면이죠. 네, 그 표정도 이 표정 연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무슨 이거 보시면 무슨 주성치에 깐죽거리는 그런 연기도 막 하고 자꾸 그래가지고 좀 담백하게 되게 감정이 절제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잘 골라서 썼습니다. 안 그래도 얼굴도 무슨 약간 성룡처럼 나왔는데 자꾸 이상한 연기를 해서 이걸 함으로써 오히려 제가 예전에 연출할 때보다 더 디테일한 걸 집중해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심폐소생술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연출자의 그거는 능력입니다. 그런 디테일한 감정의 차이나 그 디테일한 그 차이를 큐레이션하고 솔팅하고 그것들을 갖다 쓰는 거, 선택하는 거. 결국에는 앞으로의 뭐 무슨 콘텐츠들은 그 디렉터 감독의 역량이 중요하고 결국엔 감독이 어떤 걸 가져다 쓰느냐, 선택하느냐, 어떤 걸 포기하느냐. 그 능력이 인간의 능력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부분을 이제 AI가 알아서 해줄 건데 결국에는 그걸 선택하는 사람의 센스와 그걸 선택하려면 그동안에 갖고 있던 그 사람이 쌓아놓은 그런 내공이나 그 레퍼런스나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는 안목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예전에 20대 때까지만 3,000개 이상 영화를 봤고 그 이후로 훨씬 많이 봤는데 리뷰 쓴 것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좋은 작품들 보고 본인의 안목이나 이런 것들 뭐가 좋고 나쁜지 영화나 이런 평들도 찾아보고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활동하면서 안목을 키워야죠. 안목을.
저도 어렸을 때 너무 촌스럽고 그런 것들 잘 몰랐어요. 뭐가 좋고 나쁨. 좋고 나쁨을 뭐 타고나게 알 수는 없어요. 좋고 나쁨은 후천적으로 되는 게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나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되는 거지. 뭐 엄청나게 압도적인 뭐 그냥 재능이 있다? 그런 거는 뭐 어렸을 때 뭐 환경에 뭐 부모님이 영화를 좋아하신다니 같이 영화를 어렸을 때부터 매일 봤다든지 뭐 그런 거가 있고 있지 않고서는 타고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매뉴얼 로우 모션을 넣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거 보면 무슨 이상한 꽁트 웬만하면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뭐 그런 약간 꽁트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무드가 전혀 맞지 않으니까. 자, 어쨌든 영상이나 동영상들 이렇게 쭉 만들었고요. 중간에 녹화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상들을 뽑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뭐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시퀀스 만들고 영상들 가져와서 이제부터는 이제 러프컷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수강생분들은 러프컷이랑 파인컷 개념들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러프컷 하면서 사실상 이미 기획 단계에서 BGM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정석입니다. 프리 프로덕션 기획 단계에서 BGM을 먼저 정해놔야 돼요. 이거는 뭐 고민할 게 없죠. 화양연화의 대표적인 BGM이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그걸 들으면서 제가 작업을 하고 이미지를 뽑았고요. 그런 식으로 BGM을 들으면서 이미지를 뽑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러면 머릿속에 그걸 계속 상상하면서 그런 느낌이나 영감들을 넣을 수 있고 실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작업할 때랑 비슷한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AI로 작업할 때도. 그래서 지금 러프컷 하고 있고요. 필요 없는 장면들을 잘라내는 걸 러프컷이라고 합니다. BGM을 깔고 파인컷을 할 거예요. 우선 지금 계속 이렇게 러프컷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실제 영화의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이거 크로스 디졸브 이거 했던 게 있는데 이 두 개가 보시면 왕조이 감독이 이렇게 벽이나 이런 것들을 대마이를 3분의 2까지 막 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걸었던 두 개의 장면이 있어요. 양조이, 장만호. 그거를 두 개를 이제 크로스 디졸브를 하고 크로스 디졸브만 했는데도 양쪽에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양쪽에 있기 때문에 영상 초반부에 보셨던 그런 느낌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여기에요. 이렇게 양조위 감독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마이를 이렇게까지 거는 거. 벽이랑 병. 결국엔 또 프레임 투 프레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뎁스를 주고 이렇게 크로스 디졸브를 해서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하려고 했어요. 이런 계속 의도됐던 편집입니다. 기획 단계부터 내가 저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어요. 이게 보면 침대를 대마이르고 벽을 대마이르고 벽에 기대 있고 계속 벽이 나오고 선반이 나오고 뭐 그 아니면 이 전화기로 대마이를 걸고 뒤에 뎁스를 걸고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죠. 그리고 프레임 투 프레임 또 이제 복도에 작은 문에 비춰진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앞에 또 대마이 걸려 있고 이 양조위 감독이 하려고 했던 그 좁은 그 1960년대 그 홍콩의 아파트, 그 대마이, 그리고 창문 너머의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좁은 모텔의 복도, 그리고 벽 사이, 또 벽에 손을 걸고 대마이를 하죠. 거의 90%의 장면이 대마이에요. 게다가 다 광각이고요. 다 망원 렌즈고요. 이것도 망원 렌즈입니다. 다 망원 렌즈예요. 풀샷이 너는 전신샷도 망원 렌즈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아티리스트나 이런 데서 한 음원을 쓰지 않았고 기존에 있는 OST 음원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느낌 자체가 뭐 어떤 제가 창작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거의 기존의 것들을 하이라이트 AI로 만들어서 그냥 하이라이트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전혀 어떠한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으로만 사용을 했고 다 수익 비창출로 해가지고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러프컷 이후에 파인컷을 들어갔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녹색에서 뭐 레드로 전환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순서의 감정의 변화도 있겠지만
조금 앞부분에는 좀 그래도 후킹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줌들을 좀 더 줬습니다. 너무 좀 정적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확대되는 10%씩 확대되는 그런 것들로 지루함을 좀 덜 해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미드저니에서 뽑은 거 톤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DNS로 전체적인 톤이나 그레인, 그래서 약간 예전에 2000년대 그 필름, 진짜 필름으로 촬영한 그런 느낌을 좀 줬으면 추가할 겁니다, 이따가. 이 디테일한 호흡이나 연기, 그리고 불필요한 장면들을 다 날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러닝 타임도 보통 한 3배 정도죠. 기존에 제가 30초 정도의 위주의 영상을 계속 올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실 나온 부분이 70%이기 때문에 20%, 30%만 남겨놓고 그리고 샷 길이도 강약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되게 좀 노력을 했습니다. 되게 단순한 컷 편집이잖아요. 진짜 컷 편집인데 그게 이제 튀지 않고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앙코리와트에서 기억을 봉인하고 그리고 씩 웃는 걸로, 이런 거는 원작이 없거든요. 근데 AI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었어요. 앙코르와트에서 되게 쓸쓸한 얼굴로 마지막에 걸어가는 게 엔딩인데 양조위가 기억을 회상하면서 이제 씩 웃는다 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닮진 않았죠. 닮지 않은 장면들이 갑자기, 그리고 옷이 계속 변해요. 이 옷이나 이런 게 일관성 있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샷은 다 했고, 이번에는 좀 과장되게 필름 데미지도 좀 주고요. 여기 필름 데미지도 좀 주고, 그리고 필름 그레인도 이번엔 좀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더 이런 드라마틱하게 옛날 느낌 나게 했고, 이런 약간 블랙 프로미스트 필터나 이제 흰색 부분이 번지는 이런 느낌은 할루에이션이랑 붐이에요. 다 블룸이에요. 할루에이션한 블룸을 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진짜 옛날 필름 같은 AI 느낌이 덜 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앞에 깔아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멀티플라이로 해서 갑자기 시작될 때 빨간색에서 뒤에 화면이 나오면서 따당 하면서 약간 엇박으로 시작되잖아요. 그 효과 제가 좋아하는데 그렇게 한번 줘봤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시작할 때 멀티플라이 이렇게 줬죠. 그래서 빠방 이렇게 해서 뒤에 이렇게 깔려. 옛날에 홍콩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는 아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 생각나가지고 엇박으로 이걸 하려고 샷 길이도 다시 파인컷 했던 거 다시 조절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이 완성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저희 강의 9주차 미드저니, 그때는 이제 미드저니 동영상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된 거 알려드릴 거고, 더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이제 뭐 전체적인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